지난 주말 상황을 종합해서 브리핑을 하는 관계로 양이 좀 많습니다. 우선 어제 9월 10일 14시에서 15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 펌프 작동이 정지되었고, 오늘 이송 설비 내부에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첫 번째 방류분 방출은 모두 종료가 되게 됩니다. 지난 8월 24일 방류를 시작한 후 총 7,763 세제곱미터가 방류되었고, 여기 포함된 3종 수소는 총 1조 2,440억 베크렐이었습니다. 그간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긴급 차단 밸브 작동이나 수동 정지 등 이상 상황은 없었습니다. 방류 기간에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3중 수소 농도는 리터당 142에서 220 베크렐 사이에서 유지되어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 베크렐을 밑돌았습니다. 원전 부근 10km 이내 해역 14개 정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3중 수소 농도가 방출 중단 판단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희석용 해수 치수구에서 6.3에서 11.0 CPS, 상류 수조에서는 4.8에서 5.8 CPS, 오염수 이송 펌프에서는 4.7에서 5.9 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K4 탱크에서 해수 배관 헤더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은 시간당 18.79에서 19.13 세제곱미터, 희석용 해수 치수량은 시간당 14,888에서 15,367 세제곱미터로 기록되었으며, 오염수 유량과 해수 치수량의 비율은 매시간 1대 800대 비율을 내외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2차 방류 개시 시점은 현재까지는 미정이며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현지 파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22일 한국과 IAEA 간에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 내용은 IAEA 현장 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개최, 서면 보고서 공유, 이상 상황 발생 시 통보 등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달 27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3인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약 2주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현장 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포함해 IAEA와 기술 협의를 수차례 밀도 있게 진행했습니다. 기술 회의를 통해 IAEA가 도쿄 전력과 별개로 해수 배관 헤더 및 원전 인근 해역 등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핵종 농도를 자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사실, 또한 IAEA의 점검 활동 범위가 중앙 감시 제어실, K4 탱크 등에 걸쳐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으며, 제13호 태풍의 영향, 또 지난 6일 누설 감지기 작동 원인 등 전문가 파견 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사무소 2차 방문 일자는 다음 주 중으로 협의 중이며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파견 기간 중 우리 측 전문가와 IAEA 본부 또 현장 사무소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진행되었고, 방류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에도 IAEA 점검은 방류기관과 동일하게 계속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하는 한편, 다음 화상회의를 이번 주 중으로 개최해서 오염수 1차 방류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공유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IAEA는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우리 측 전담관을 통해 일일 단위로 서면 보고서를 발송해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중점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일본 측이 외교 규제기관 간 소통 채널을 통해 보내오는 정보 및 우리 측 모니터링 정보와 교차 확인을 통해
우리 측이 확보한 정보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IAEA가 보내오는 보고서에는 IAEA가 상류수조, 해수 배관 헤더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삼중수소의 농도, 해수 배관 및 비상 차단 밸브 작동 현황에 대한 확인 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칫 막연해 보일 수 있는 IAEA의 검증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모니터링 결과나 이상 상황 분석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금요일에 9월 8일입니다. 원전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8일 방문 시에는 K4 탱크와 오염수 이송 설비를 관찰했고 주요 설비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K4 탱크에 대해서는 향후 방출 예정인 C 탱크와 A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임을 확인했으며 이송 설비에서는 유량계를 직접 관찰해 그간 모니터링했던 데이터와 유사한 시간당 18 내지 19세제곱미터 내외의 오염수가 희석 설비로 옮겨지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지난 6일 작동한 누설 감지기 관련 사항,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등 그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던 정보를 일본 측과 질의응답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2차 방문은 현장 사무소 방문 일정과 연계하여 다음 주 중으로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방문 장소 등도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차 방류가 진행되면서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에 어느 정도 이해가 쌓였고 한 IAEA 정보 메커니즘의 틀도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 방류 과정에서 더욱 밀도 있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류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2차 방류 및 전문가 파견 준비 상황, 누설 감식의 작동과 같은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박성훈 해수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9월 1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되는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07건과 103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과 전북 고창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92건을 선정하였고 177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9월 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한 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9월 1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 강안리, 전북 선유도 등 5개 해수욕장을 포함해 8월 마지막 주에 분석을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 지점, 남중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원근해 14개 지점의 시로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 134는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9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 137은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수산물이 방사능 신속 검사 없이 유통된다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도 내용은 일부 폐류, 해조류와 원양산 등은 위판장 경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되므로 별도의 신속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통 전에 방사능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우리 해역이 오염되면 바다에서 생산되는 우리 수산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산물이 생산되는 우리 해역을 200개 정점으로 구분하여 꼼꼼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 브리핑을 통해 매일 알려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해역은 안전한 수준으로 지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은 이처럼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는 수협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속 검사 외에도 정밀하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먼저 어류와 폐류, 해조류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에서는 출하가 되기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이 약 12,000개 양식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근해사는 위판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 92개 주요 조업 해역에서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위판 물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위판장의 전 품종을 대상으로 유통 전 신속 검사도 실시하여 안전성을 보다 강화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협 위판을 통하지 않는 원양산 수산물은 유통 전에 냉동 창고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품종별 생산,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해역, 위판장, 양식장, 냉동 창고 등 수산물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통로에서 물 샐 틈 없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신청한 지역별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등 국민과 어업인이 언제든지 우리 수산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만 건이 넘고 부적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언론을 비롯한 외부 지적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칫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우리 어업인이 과도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중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은 서울 강서 수산시장 수산대축제에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안 되는 등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아는 사람만 사용하는 데다가 제로페이 실적이 초라한데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급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도에서 제로페이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함께 설명하다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열린 강서 수산시장 수산대축제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지금부터 수산상품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용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산상품권의 경우 기존 제로페이 가맹점 중에서 수산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등록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강서 수산시장에서도 수산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가 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아는 사람만 쓰는 제로페이라는 지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상품권 사업을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수산상품권을 발행한 금액 중 소비자들께서 실제 사용한 비율이 91%에 이르고 올해도 9월 현재 5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산상품권 구매 고객 연령대를 보더라도 50대 이상 비율이 20, 30대에 비해 높은 점, 수산상품권 발행 당일 계속해서 매진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아는 사람만 쓴다는 지적은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끝으로 제로페이 실적이 초라하다는 지적과 통계는 수산상품권이 아니라 제로페이 전체 실적입니다. 따라서 전체 제로페이 실적으로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는 수산상품권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효과가 특정 연령대, 특정 매장이나 품목에 쏠리지 않도록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시도록 전통시장 온라인 상품권 환급 행사와 마트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모든 수산 종사자, 소상공인 등은 물론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한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맛보시도록 소비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을 비롯한 외부 지적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 방제국장께서 검출 하한치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언론 보도 사실 확인 사항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후쿠시마 원전 3km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총 6곳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를 초과했으며 이는 인근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소개한 보도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보도에서 언급한 검출 하한치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검출 하한치는 방사능 검사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사능 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저울이나 자와 같은 측정 도구에 해당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 장비에 있어서는 이 눈금이 검출 하한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검출 하한치 미만이라는 의미는 방사능 농도가 너무 작아서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이나 방출 기준 등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출 하한치를 적게 할수록 정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성능 장비를 활용하거나 시료의 양과 분석 시간을 늘림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의 1일 브리핑에서는 지난 8월 31일 시료 한 건에서만 검출 하한치 초과값이 검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에서는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시료가 6건이라고 지적하는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도쿄전력이 1일 단위로 채취하는 시료는 신속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출 하한치가 리터당 약 10베크렐 수준에서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수행하는 일주 단위 분석의 경우 검출 하한치가 리터당 약 0.4베크렐 수준의 정밀한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검출 하한치가 아니라 측정값이 방류 중단을 판단하는 기준의 초과 여부입니다. 일본 측은 삼중수소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의 절반 수준인 700베크렐을 3km 이내 해역에 삼중수소 농도 이상치로 설정을 했고요. 3에서 10km 해역에서는 주변 해역의 최근 삼중수소 농도 최대치를 고려해서 리터당 30베크렐을 이상치로 두고 있습니다. 아직 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일본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들은 이상사항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반드시 통보해야 한 사안은 아닌데 외교, 규제기관 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연락받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일 16시경 오염수 이송배관 10곳에 설치된 누설 감지기 중 한 곳에 2개 센서 중에서 1개가 작동을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에 대해서 누설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일 20시 7분부터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8일 원전 시설 방문 중에 이에 대해서 작동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최근 내린 빗물이 누설 감시기 덮개 내부로 스며들어서 오작동했다는 설명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일 23시 33분에는 관리형 산업폐기물 관리동에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했고 일본 측은 외교 규제기관을 통해서 1시간 이내에 이를 우리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일본 측은 연기나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 경보기 오작동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측에 다시 오작동 사실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진력 측 자료를 통해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한 건물은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어제 새벽 4시 50분에는 원전 1호기 폐기물 처리 건물에서 누설 감시기가 작동을 했고 일본 측은 이에 대한 사실을 규제기관 간 채널을 통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일본 측은 누설 감시기 인근에 2cm 정도의 물이 고여 있음을 확인했으나 염도, pH 등 분석을 통해서 내부에서 새어나온 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본 측은 외교 규제기관을 통해서 확인 결과를 각각 통보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건 모두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국민들께 브리핑을 통해서 신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